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 다육이는 왜 치마를 입을까?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치마라고 하면 처음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다육이 치마는 진짜 치마를 입는 게 아니라 햇살이 부족해 가지고 잎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잎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육이들 모양이 참 예쁘지 않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잎이 길어지면서 뒤로 한번 접히거나 아니면 아래로 처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두어도, 아무리 햇볕이 좋게 많이 들어오는 자리를 두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치마를 두르는 품종이 몇몇 품종이 있습니다.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면 치마를 잘 입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치마를 잘 입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매창 품종 같은 경우도 햇살이 부족하면 치마를 입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이 실내에서 키울 때 부적합한 그런 다육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물을 키워야 치마를 입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면 절대 예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쁘게는 만들 수는 있지만 화려하거나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굳혀진 그런 다육이와는 비슷한 얼굴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일조량이 좋은 환경에서 다육이를 배치하는 건데, 그게 좋지 않다 그러면 최대한 상토를, 거름 성분을 최대한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물을 적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치마를 입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다육식물이 치마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 마사로도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사로 심어주게 되면 당연히 영양분이 부족해서 치마를 입지 않겠죠. 지금 프랭크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로 처지고 있죠.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잎이 이렇게 아래로 처질 때 안쪽으로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래로 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데 집에서 키울 때, 특히 베란다 안에서, 특히 겨울 이럴 때는 정말 잎이 못난이처럼 처지죠. 뒤집어지거나 아래로. 대부분 이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 치마를 대부분 입을 겁니다. 치마를 입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출을 바깥에서 약한 햇살이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거리대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거리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을 열어서 이 햇살, 약한 햇살이라도 조금씩 보여줘야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겨울에 이 햇살이 부족해도 다육이 잎이 처지지 않는, 처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조금 성장이 조금 느리더라도 물을 최대한 적게 주거나 분갈이 할 때 상토를 20% 이상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성장을 하는 그런 힘이 줄어들고 잎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잎이 짧을수록 잎이 뒤집어지는 그런 발생 빈도가 줄어들겠죠. 대부분 이 잎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은 잎이 햇살을 보기 위해서 잎이 길어질 때 대부분 발생합니다. 잎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물을 아끼면서, 최대한 영양분을 아끼면서 키운다 그러면 잎은 짧아지면서 뒤집어질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잎이 뒤집어진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다육식물을 모를 때 그냥 실내에서 키우면 되는 줄 알고 키웠다가 정말 잎이 너무나 뒤집어져 가지고 가위로 반 정도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르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뒤집어진 잎을 떼게 되면 줄기가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잎을 중간쯤 잘라주게 되면 서서히 잎이 말라가면서 줄기는 줄기대로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다육이 줄기가
떼면서 발생하는 그런 상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잎이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를 떼면 줄기에 상처가 남게 되고 그런 상처가 흉터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잎의 반 정도를 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잎이 마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육이치마 참 모양이 참 예쁘지 않게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마를 입지 않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키워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울 같은, 그리고 이런 멀로나 라우린제 종류의 품종들, 그 다음에 일려심이나 그 다음에 이 신데렐라나 바닐라비스와 같이 잎이 좀 짧은, 그리고 라지아가처럼 잎이 좀 약간 두꺼운 이런 품종들이 치마를 덜 입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개창이나 파랑새, 잎이 좀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라탐이나 이 원종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매창보다는 덜 치마를 입지만 이렇게 잎이 날카로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 치마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육이 치마는 결과적으로 햇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물을 많이 주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실내 온도가 높은데 물을 수시로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인다 그러면 최대한 치마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마사 비율을 높이거나 S라이트 비율을 높이십시오. 마사는 무겁기 때문에 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S라이트나 산야초 같은 경우는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뿌리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뻗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물을 약간 담고 있기 때문에 물 주는 그런 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아니면 산야초 같은 그런 좀 재료비가 좀 들어갑니다. 마사와 비교를 하면 마사는 되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산야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마를 입은 그런 다육이들 용토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상토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혹시 물음병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물음병이 온 그런 아파서 버려진 다육이들 흙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마사 같은 경우도 살균해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흙을 재사용할 때는 이 화분에 심어주고 나서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한두 달 있었던 그런 흙은 재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팠던 그런 다육이를 꺼낸 흙, 그런 흙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3개월 이상 지난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3개월 지나면 화분 속에 있는 그 용토의 흙에 영양분이 어느 정도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이 영양제를 주게 되면 급속하게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런 갑자기 자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웃자람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잎이 길어지면 치마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흙은 3개월 이상 지난 그런 흙은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